뉴욕 한복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다니엘. 한때 잘 나가던 그의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고 결국 가게 운영 자금을 감당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그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한 달 동안 집에서 술만 마시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죠. 재기를 꿈꾸며 여러 직업에 지원했지만 신문 배달부터 주방 보조까지 수십 번의 면접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가게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패를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부엌을 뒤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오래된 김치와 남은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가게에서 팔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라면이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씁쓸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TV를 켜자 뜻밖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욕에서 한강라면이라는 가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식 라면 문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뉴욕 중심가에서 사람들이 작은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단순한 콘셉트였지만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손에 든 젓가락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다. 내가 찾던 돌파구는 바로 이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에 앉아 급하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를 되새김질하며 주저앉아 있던 자신과 작별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라면 한 그릇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길거리 감성을 그대로 옮긴 즉석 라면 가게를 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의 도전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는 밤새 메모장에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 3,500달러를 모아 중고 푸드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 자금은 없었지만 길거리에서 라면을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푸드트럭에서는 간단한 라면과 토핑 메뉴를 제공하며 한강에서 라면을 즐기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작은 야외 테이블과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푸드트럭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주에는 폭우가 쏟아져 손님이 거의 없었고 이동식 푸드트럭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취객들이 트럭을 망가뜨리려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직접 맞서 싸우다 얼굴에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강라면 트럭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푸드트럭에서 라면을 판다는 것이 생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뉴욕의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 제시카가 우연히 푸드트럭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라면을 끓여 먹으며 촬영을 했고 오 마이 갓! 이 라면은 정말 환상적이야! 라는 외침과 함께 찍은 영상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하룻밤 사이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강라면 트럭의 인기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푸드트럭을 열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매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몰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드디어 작은 가게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대로 된 공간에서 한강라면을 뉴욕에서 정착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점점 인기를 얻어가던 어느 날, 바로 옆 가게에서 뉴욕 불닭이라는 비슷한 컨셉의 라면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과거 다니엘의 가게에서 잠시 일했던 직원이었고 다니엘의 레시피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 생각했지만 점차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메뉴가 나오면 며칠 뒤 옆 가게에서도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NS에 진짜 한국 라면을 맛보고 싶다면 여기로 오세요 라며 다니엘의 가게를 간접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진짜 경쟁은 맛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손님들은 점점 두 가게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옆 가게는 다니엘의 가게보다 가격을 낮추고 뉴욕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의 라면은 단순히 따라한 것에 불과했고 진짜 한강 감성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라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경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가게 안에 작은 개울을 만들고 한강을 연상시키는 조명을 설치했으며 각 테이블마다 직접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미니 버너를 제공했습니다. 손님들은 직접 라면을 끓이며 추억을 만들었고 이 경험은 SNS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직접 끓여 먹는 재미와 한국에서 즐기는 깊은 감칠맛을 기대했지만 옆 가게의 라면은 그냥 평범한 매운 라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가보던 손님들도 점점 실망했고 결국 다시 다니엘의 가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가게에서는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한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감성까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에 대응해 가게만의 독창적인 불닭 소스와 함께 한정판 메뉴를 개발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다니엘의 사업에도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한강라면 역시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멈췄어요. 식당은 텅 비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기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라면은 배달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면이 불고 국물이 쏟아지고 무엇보다 직접 끓여 먹는 경험이라는 핵심 가치가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은 쉬운 선택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한강 라면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경험에 있었으니까요. 다니엘은 고심 끝에 독창적인 한강 불라면 딜리버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키트에는 특수 설계된 보온 용기에 담긴 육수와 별도 포장된 면, 토핑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고객은 도착한 키트를 열어 간단한 과정을 통해 마치 한강 불라면 매장에서처럼 직접 라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배달하고 싶었어요. 집에서도 진짜 한강 불라면을 즐기는 방법을 고민했죠. 키트에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스캔하면 다니엘이 직접 안내하는 한강 불라면 완성하기 짧은 동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니엘은 마치 옆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라면 완성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이 배달 키트는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키트를 받아 라면을 완성하는 과정을 촬영해 해시태그 한강불라면 챌린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했고 이는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셀럽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는데 오히려 우리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특정 지역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던 한강라면을 이제는 배달이 가능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으니까요. 배달 서비스의 성공에 힘입어 다니엘은 한강불라면 서브스크립션이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객들에게 시즌 한정판 불라면 키트와 특별 토핑, 다니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뉴스레터를 배송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는 출시 일주일 만에 5,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집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음식 배달이 아닌 매달 새로운 불라면 여행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니엘의 배달 전용 고스트 키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외곽에 대형 주방 시설을 임대해 배달 전용 조리 공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배달 반경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비용 효율성이 높아 빠르게 다른 도시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달이라는 한계를 기회로 바꿨어요. 매장을 열지 않고도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달 만에 뉴저지, 코네티컷까지 배달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다니엘은 사람들이 매운 라면을 특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히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 뉴욕에서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인기 있는 제품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불닭볶음면을 가게의 새로운 주력 메뉴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닭볶음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치즈 불닭라면, 불닭떡볶이, 불닭 라면버거 같은 창의적인 조합을 개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매운 불닭볶음면을 완벽하게 먹어내는 불닭 챌린지도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은 단순히 매운 라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고시왕이라 불리는 최상급 매운맛. 불닭을 3분 안에 다 먹으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도전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뉴욕 젊은이들이 도전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18살 소녀가 도전했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흐르면서도 끝까지 먹어냈어요. 그녀의 의지력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죠. 그 영상이 틱톡에서 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이 챌린지는 유명 래퍼 타일러까지 참여해 이건 불이 아니라 용암이다 라고 외치며 실패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SNS에서 유명인들이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연이어 성공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자 삼양 불닭볶음면이 미국 전역에서 품귀 현상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식마트에서도 불닭볶음면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도매업체에서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불닭볶음면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찾던 손님들이 가게에 길게 줄을 서며 여기서라도 불닭을 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라면을 생일 선물로 받는 특별한 순간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오랫동안 구하지 못했던 불닭볶음면을 생일 선물로 받고 감격해 울음을 터뜨린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불닭이 곧 사랑이라는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닌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가진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다니엘의 가게에서도 이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직접 소스를 개발하기로 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너무 맵기만 했고 두 번째 시도는 감칠맛이 부족해 손님들의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비밀 레시피를 전화로 물어보았고 17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한강 불라면 소스를 완성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없이는 가게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맛을 제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위기였죠. 그래서 밤낮으로 소스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완성된 소스는 매운맛과 감칠맛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특히 그가 비밀리에 추가한 발효 새우젓이 특별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이 소스는 제 영혼의 일부예요. 할머니의 지혜와 제 열정이 담긴 결정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강 불라면이었습니다. 출시 후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존 삼양 불닭볶음면보다 깊은 감칠맛과 화끈한 매운맛이 어우러져 SNS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틱톡과 인스타에서 한강 불라면 챌린지가 바이럴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반면 옆 가게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을 구하지 못해 평범한 라면에 고춧가루만 넣어 판매하다가 손님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다니엘의 독창적인 한강 불라면 소스는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깊은 맛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가게의 최대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소스의 비법은 절대 공개할 수 없어요. 그건 마치 콜라의 비밀 레시피와 같은 존재니까요.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최종 단계는 제가 직접 합니다. 가게가 유명해지자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1억 달러라는 거액의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이 눈독을 들인 이유는 단순한 매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강 불라면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새로운 외식 트렌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라면과 한강 문화를 접목한 독창적인 브랜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았고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개발한 독자적인 불라면 소스는 경쟁 업체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강점이었고 이를 프랜차이즈화하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가슴은 뛰었지만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이고 정서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살 수는 없죠. 하지만 다니엘은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 브랜드가 내 손을 떠날 수도 있다. 그는 대기업 인수 대신 직접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 라면 회사들과 접촉하며 한강 불라면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논의했고 뉴욕 외에도 LA나 시카고에서 첫 가맹점을 운영할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 도시에도 한강 불라면을 이라는 요청이 쇄도하며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인수를 거절하고 직접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LA, 시카고, 보스턴과 같은 한류가 강한 도시에서 파일럿 스토어를 열어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LA의 첫 번째 분점을 열었을 때 개업 전날부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섰습니다. 한 할리우드 배우는 SNS에 내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놀라운 라면이라고 극찬했고 이는 다시 한번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라멘 체인이 미국 전역에서 성공한 사례를 연구하며 K-푸드붐과 맞물려 한강 불라면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한강 불라면의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확장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레시피, 유통망, 브랜드 매뉴얼 등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위해 공장에서 소스를 대량 생산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강 불라면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 라면 한 그릇이 바꾼 내 인생을 출간했고 이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이민자 창업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10명의 젊은 창업자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초청을 받은 다니엘은 10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진정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실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한강에서 본 풍경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라면 하나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제가 팔고 있는 건 단순한 매운 라면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이라는 것을요. 이 방문을 통해 다니엘은 가게의 콘셉트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한국어 라면 나이트를 개최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현지인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강좌와 함께 라면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 인디 뮤지션들을 초청해 작은 공연을 열고 한국 영화 상영회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강 불라면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뉴욕 내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과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K-팝과 K-드라마는 알지만 실제 한국 일상의 따뜻함은 잘 모르거든요. 그 따뜻함을 라면 한 그릇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라면 한 봉지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며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한강 불라면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글로벌 K-푸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요? 여기까지가 최다니엘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따라간다면 라면 한 그릇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라면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 오늘 한강 불라면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